자,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아탈란타 BC의 경기를 전술적으로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런 분석 자료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는 슈퍼생스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드리는 정보는 참고용이니까요. 최종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결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수비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요새, 그리고 창끝이 무뎌질 대로 무뎌진 혁신가. 이 둘이 만났을 때 과연 어느 쪽의 치명적인 약점이 먼저 드러나게 될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경기가 펼쳐지는 무대부터 한번 살펴보죠. 새로운 챔피언스리그 방식이 도입되고 두 번째 시즌인데요. 리그 페이지 9위부터 24위까지의 팀들이 홈앤드 어웨이로 맞붙는 이 노크아웃 플레이오프,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촘촘한 전술 싸움이 예상되는 무대입니다. 먼저 도르트문트 상황을 보면요. 리그 페이지 막판 3경기에서 1무 2패로 아주 부진했어요. 결국 승점 11점으로 최종 순위가 17위까지 쭉 미끄러졌습니다. 아탈란타도 마지막 두 경기를 다 지면서 분위기가 좋진 않았어요. 그래도 승점 13점은 확보하면서 도르트문트보다는 2계단 높은 15위로 플레이오프에 올라왔죠. 근데 중요한 건 이번 1차전이 바로 도르트문트의 홈,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옐로우월의 압도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싸우는 건데요. 실제로 도르트문트는 최근 챔피언스리그 홈 22경기에서 딱 2번밖에 안 졌어요. 여기가 얼마나 무서운 요새인지 보여주는 기록이죠. 하지만 이렇게 막강한 요새의 기반이 지금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도르트문트의 수비 위기 때문인데요. 과연 이 옐로우월이 기초 공사도 없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위기가 아니라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피지컬을 책임지는 쥘레, 빌드업의 중심인 슐로터백, 주장이자 수비의 리더 엠네잔, 그리고 백업인 마네까지. 주전급 센터백이 무려 4명이나 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쿠바츠 감독의 머릿속에 얼마나 복잡할까요? 남은 선택지가 정말 극단적이에요. 하나는 이제 겨우 18살인 유망주 루카 레지아니를 이런 엄청난 압박감이 쏟아지는 챔스 토너먼트에 선발로 내보내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원래 윙백인 율리안 류엘손을 어쩔 수 없이 센터백으로 돌리는 말 그대로 전술적인 도박을 하는 겁니다. 이 불안한 수비를 메꿔주려면 결국 공격에서 터져라겠죠. 그 핵심은 바로 이 세 선수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결정력을 보여주는 세루 기라시, 그리고 공격의 모든 걸 조율하는 율리안 브란트, 마지막으로 중원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조커, 조브 벨링엄까지 이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돌려서 아탈란타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팔라디노 감독 체제에서 새로운 축구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 팀 역시 정말 치명적인 문제, 바로 공격의 공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공격의 핵심 2명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팀의 에이스였던 누쿠먼은 다른 팀으로 가버렸고 설상가상으로 공격의 두뇌 역할을 하던 데케텔라레는 장기 부상으로 아예 나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공격진의 공백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아탈란타가 이번 시즌에 넣은 골이 총 10골인데 그중에서 무려 9골이 후반전에 나왔어요. 90%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전반전에는 일단 지켜보다가 상대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에야 겨우 승부를 본다는 아주 극단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적인 전술 싸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팀 다 3-4-2의 포메이션을 쓰거든요. 말 그대로 서로를 거울로 비추는 듯한 미러 매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럴 땐 결국 경기장 곳곳에서 벌어지는 1대1 싸움에서 승부가 갈리게 되죠. 가장 불꽃 튀는 곳은 바로 측면이 될 겁니다. 특히 아탈란타의 라울 벨라노바하고 도르트문트의 율리안 류에르손의 스피드 대결이 정말 볼만할 텐데요. 데이터를 보면 최고 속도에서 벨라노바가 시속 36.2km, 류에르손이 35.1km로 벨라노바가 아주 약간 더 빨라요. 정말 이 작은 차이 하나가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 싸움의 핵심은 딱 이거예요. 아탈란타에는 에데르손과 두룬이라는 정말 볼 잘 뺏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 둘이 도르트문트의 공격사령관 율리안 브란트를 얼마나 꽁꽁 묶어두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렸다고 봐도 됩니다.
만약 브란트가 막히면 최전방에 있는 기라시는 그냥 공 한 번 못 만져보고 고립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데이터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의 공격을 보면 뭐랄까 평범한 재료로 미슐랭 요리를 만들어내는 셰프 같아요. 기대 득점, 그러니까 XG 값은 14.3골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19골을 넣었어요. 기대치보다 무려 4.7골이나 더 넣은 셈이죠. 이건 뭐 기회가 반만 와도 어떻게든 골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결정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아탈란타는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정말 멋진 스포츠카를 만들어 놓고 정작 시동이 안 걸리는 느낌이랄까요? 기대 득점 값은 16.74골로 아주 높았는데 실제로 넣은 건 딱 10골 뿐이에요. 무려 6.74골이나 날려버린 거죠. 골문 앞에서 얼마나 답답한 경기를 했는지 이 숫자 하나가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숨겨진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주심인데요. 이 경기를 맡은 세르다르 괴주부요크 주심은요. 옐로우 카드의 76%를 후반전에 집중적으로 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후반에 강한 아탈란타, 그리고 임시방편으로 수비진을 꾸려서 후반에 체력 부담이 커질 도르트문트, 이 두 팀의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먼저 도르트문트가 효율적인 공격으로 승리할 확률이 40%로 가장 높고요. 두 팀이 지지부진한 싸움 끝에 비길 확률이 35%, 그리고 아탈란타가 후반전에 뒤집는 그림이 나올 확률은 25%로 예측됩니다. 결국 이 경기를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깨져버린 방패와 무뎌진 창의 대결. 자,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도르트문트가 수비 붕괴라는 정말 치명적인 작점이 있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옐로월이라는 막강한 홈 이점, 그리고 주어진 기회를 반드시 골로 연결하는 그 경이로운 결정력이 결국 아탈란타의 무딘 창을 이겨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종 스코어는 도르트문트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물론 이 분석은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예측일 뿐입니다. 경기 당일에는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요. 실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